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출생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박정희 기념관 그리고 박정희 기념재단 등이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갑제닷컴도 박정희 재단과 함께 박정희 시절의 추억, 기록을 담은 수기를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현상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조갑제닷컴으로 들어오시면은 공모하는 그 방법이 자세히 들어있으니까 많이 써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특히 그 따님 되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탄핵당해가지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해에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는 고향에서 핍박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같은 분은 외국에서 세계적으로는 아주 높게 평가받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푸대접을 받고 제대로 된 동상을 세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를 폄하하는 세력이 한국 사회의 주도권을 잡고 정권까지 잡았으니까 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승만, 박정희 죽이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암담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이승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서민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이 배운 사람들, 이른바 먹물 먹은 사람들은 생리적으로 이승만, 박정희를 싫어하고 비판했지만은 성실한 생활인들은 항상 이승만, 박정희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여론을 만들고 해서 지식인들의 생각까지 바꾸는 단계로 아마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일가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이런 드라마가 또는 이런 위대한 일이 또 이런 초인적인 일이 박정희라는 주인공을 두고 그 일가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하는 감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드라마가 없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가 탄핵 사태 중에 칼럼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이 사태, 그리고 박정희, 그리고 유경수 여사의 운명과 연결시켜서 박정희 스토리는 그리스 비극을 연상시킨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 비극. 그리스 비극은 주인공들이 위대한 인물인데 영웅적인 사람들이죠. 영웅적인 사람이므로 비극은 그 말로는 좋지 않습니다. 몰락하든지 비명에 가든지 하죠. 영웅의 조건이 사실은 해피엔딩 되면 영웅이 아닙니다. 해피엔딩은 영웅이 아니라 비극적으로 그 생애가 끝나야 영웅답다 이렇게 되어 있죠. 비극적 영웅.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비상한 죽음으로 해서 그 사람을 영웅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정희도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 위대한 건국 대통령이 4.19로 하야해가지고 하와이로 가서 거기서 5년간 사시면서 조국을 그리워하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가셔가지고 시신으로서 귀국을 했다.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 그리고 죽음, 그리고 에이브라함 링컨, 남북전쟁을 통해서 60만 명이 죽고 흑인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미국을 분열 상태에서 종식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전쟁이 끝난 한 달 후에 암살을 당했다. 나폴레옹 워털루 전쟁에서 워털루 전투 1815년 6월 18일에 있었던 워털루 전쟁에서 진 다음에 그 희대의 영웅이 영국군한테 붙들려 가지고 센터 헬레나 섬에, 저 대서양의 그 외로운 섬 센터 헬레나 섬에 귀양 가서 거기서 한 10년 정도 살다가 죽어가지고 파리로 돌아와가지고 그 무덤이 지금 앵발리드라는 전쟁 기념관에 안치되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죽음 등등. 이 박정희 집안에는 항상 죽음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이코노미스트의 그 명칼럼 끝에 이름 귀절이 있었습니다. 이 스토리를 보면 분명히 그리스 비극인데 하나 빠진 게 있다. 청중들의 동정심이 부족하다. 비극이 성립되려면 청중들도 그 비극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영웅의 비극적 생애, 영웅의 영웅적 삶과 비극적 말로에 대한 이해가 있고 동정심이 있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비극이 안 되겠습니까? 비극인데 사람들이 웃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멍하니 있으면 되겠습니까? 공감을 해야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박근혜 대통령이 무자비하게 언론, 검찰로부터 당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박정희의 딸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는 별로 보이지도 안 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동정심이 없다, 조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나 잔인하다, 이러니까 비극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런 아주 점잖은 논평을 한 것이 기억이 듭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돼 가지고 도망갈 염려도 없고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는 사람을 굳이 구속을 해가지고 구속 재판을 하는데, 이것도 일주일에 3번, 4번 재판을 합니다. 한번 법정에 가면은 10시간씩 재판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피로해가지고 가끔 졸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어떤 기자의 보고에 의하면 졸지 않는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다, 뭐 이런. 기자도 졸고 구경하는 사람도 졸고 한답니다. 이런 무리한 재판, 이건 일종의 가혹행위입니다. 구속하면 구속기간 6개월 안에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직 대통령,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정희, 유경수의 딸을 이렇게 검찰과 언론과 법원이 대우하는 게 이게 정의로운 겁니까? 이것을 방치하는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정의 없고 의리도 없고 은혜도 모르는 잔인한 사람들입니까? 박정희, 유경수, 박근혜가 한민족 앞에서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박정희가 명령을 해가지고 암살한 사람이 있습니까? 박정희의 형은 박상희 씨인데 이분은 좌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구 폭동 때 1946년 10월 6일에 진압 경찰에 의해서, 그건 대한민국 경찰은 대한민국 수립 전입니다. 미 군정의 경찰에 의해서 피살되었습니다. 총을 맞고 돌아가셨어요. 말하자면 우익손에 죽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북한 공작원 문세광한테
피살됐습니다. 박정희는 자기가 아끼던 고향 후배 동기생, 육사 동기생인 김재규한테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다 동족 손해 이렇게 당했습니다. 동족 손해. 박상희, 유경수, 박정희를 죽인 사람은 외국 사람이 아닙니다. 소련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닙니다. 동족 손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 감옥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무리한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저 북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박상희, 유경수, 박정희, 박근혜. 이 박정희 집안에 대해서 한국인이 과연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나는 관계없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박정희가 한국 사람한테 뭘 해줬느냐. 그러면은 우리도 박정희와 박근혜, 유경수한테 뭘 해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정의라는 건, 은혜라는 것도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통행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박정희가 한민족을 위해서 해준 것은 뭡니까? 굶주림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렇게 되니까 당당한 국민이 되고, 부자 나라가 되니까 강한 군대를 갖게 되고, 부자 나라가 되니까 복지도 하게 되고, 의료보험도 할 수 있게 되고, 중산층이 생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국민국가,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만들고, 그 바탕에서 민주화가 가능해지고, 그래야 함으로써 이승만과 박정희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을 했다. 오늘날 한국인들의 삶은 이승만, 박정희와 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게 객관적 사실입니다. 객관적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씌워져 있는 혐의가 지금 뇌물죄입니다. 뇌물죄.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누구로부터도 현금을 직접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뇌물일 겁니다. 뇌물. 박정희, 유경수 두 분도 당시 정치를 해야 되니까 정치 자금은 거두었지만은 착복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가 왜 1961년 군사혁명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이분이 군에서 가장 똑똑하기도 하지만 가장 깨끗한 장군이었던 덕분입니다. 가장 깨끗한 장군이었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깨끗하기 힘들었지만 박정희는 장교 시절에, 사단장 시절에 신화적으로 깨끗했습니다. 신화적으로. 장군 되어서도 연탄을 제대로 사지 못해가지고 부하들이 연탄을 사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 유경수 여사는 강아지를 키워가지고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정도였습니다. 그 신당동에 있는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서 강아지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청렴하고 강직하고 머리 좋고 권력 의지도 있는 사람이다,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그 주변에 젊은 장교들이 모여가지고 군사힘의 지도자로 추대했던 사람입니다. 박정희, 유경수, 박근혜, 이 DNA로 청렴한 사람들입니다. 돈을, 박정희는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사 이래로 가장 부자가 되도록 만들었지만은 본인은 그 속에서도 깨끗한 맑은 정신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청탁을 같이 들이마신 사람이지만은 청탁을 같이 들이마셔도 영혼은 맑았던 사람이에요. 진정한 의미의 초인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정치를 안 했으면 좋았을 사람이고 대통령을 안 했을 사람이면 하겠지만은 하나 깨끗한 정치인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깨끗한 정치인이 있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정치 자금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에 관한 깨끗한 사람입니다. 한두 달 전에
어떤 젊은이를 만났는데 이분이 아버지하고 같이 박근혜 의원을 만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 아버님이 박정희 팬이라서 박근혜 의원한테, 국회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어디 만나자고 해서 간이 식당에서 만났답니다. 그때 중학생으로서 따라갔다고 그래요. 아버지를 따라가서 박근혜 의원을 만났더니 식사를 하는데 샌드위치를 시키더랍니다. 근데 박근혜 의원이 샌드위치를 먹는 것을 물끄러미 보니까 칼로 딱 반을 잘라가지고 반은 그 자리에서 먹고 그 나머지 반은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를 이 종이에 싸가지고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가더랍니다. 그게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남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넣지 않고 그것을 곱게 싸서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가더랍니다. 그 인상이 어린 시절에 너무나 강렬한데 어떻게 이 사람을 뇌물죄로 거느냐고 불만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근혜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다음에 국장을 다 지내고 11월 초, 1979년 11월 초에 청와대 직원들이 이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쓰던 집무실로 들어가서 또 박정희 대통령이 집무실 2층에 그분의 침실이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그때는 아주 낡은 오래된 일제시대 때 만든 청와대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2층이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침식을 하고 계단으로 내려와서 집무실로 출근하는 이런 아주 삐그덕삐그덕하는 소리가 나는 그런 낡은 청와대에서 그것도 고치지도 않고 신축하지도 않고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품도 정리할 겸. 거기서 몇 개가 나왔습니다. 우선 화장실 그 물통을 열어보니까 거기 벽돌이 한 장 들어있었습니다. 그 물을 아끼려고. 그 다음에 1층 집무실은 서재라고도 불리는데 거기 파리채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풍기가 있었습니다. 부채가 있었어요. 이게 다 왜 필요했느냐 하면은 이분은 여름에도 일정한 온도가 안 올라가면 에어컨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으니까 파리가 좀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선풍기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부채로 더비를 시켰다는 이야기죠. 2층에 또 침실에 화장실에 물통을 여니까 거기도 벽돌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기만 아는 공간에서도 자기 자신의 정직했던 분이죠. 그리고 옆에 효자손이 하나 있었습니다. 효자손, 이 가려움증이 있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혼자서 그 효자손 구두주걱처럼 생긴 구두칼처럼 생긴 긴 막대기죠. 그걸 가지고 이 등을 끌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때 유경수에서 돌아가시고 가려움증이 와도 누가 등을 끌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정희 그분의 마지막 입고 있었던 옷은 넥타이 피는 헤어져 있었고 시계는 흐름한 세이코 시계, 혁대는 헤어져 가지고 허옇게 드러난 시계였다. 그래서 그만한 의사가 차마 박정희 대통령인 줄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박정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걸로 끝났어야지 이걸 형사사건으로 가져가가지고 신령을 살리려고 하는 이 검찰과 특검과 이 법원은 언젠가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뇌물을 받지 않으니까 최순실 씨가 받은 그 도움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걸로
만드는 이상한 뭐 경제 공동체라는 이상한 법적 논리를 구성해가지고 현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금 뇌물죄 재판을 이렇게 무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 조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정치 생활을 하는 동안 대가 관계로 뭘 주고받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는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앞에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가 관계로 돈을 받았다고 하다니 의의가 없고 그런 일을 하려고 제가 대통령을 했겠습니까? 제가 나라를 위해 밤잠을 설쳐가면서 기업들이 밖에서 나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3년 반을 고생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그 더러운 돈 받겠다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검사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인들한테 한 이야기 아닙니까? 또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영혼이 있다면은 저승에서 우리 한국인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어떻게 죽었는데 우리 딸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합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우익손에 죽은 박상희, 그 동생 박정희는 자기 척근한테 죽고 부인 유경수 여사는 북한 간첩 암살자 손에 죽고 그 따님이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언론, 기자, 검사, 판사, 정치인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돈 한 푼 받는 사람은 없고 도망갈 염려 없는 사람을 굳이 감옥에 넣어가지고 그것도 뇌물죄를 씌워가지고 권력을 이용한 뇌물죄를 씌워가지고 그것도 지금까지 어떤 재판에서도 있은 적이 없는 일주일에 3회 재판이라는 이런 유례없는 가혹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이지는 않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박상희 씨는 우익손에 죽고 동생 박정희는 척근한테 죽고 그 부인 유경수 여사는 북한 공작원한테 죽고 박근혜는 기자, 검사, 판사, 정치인들이 합세하여 정치적으로 죽이고 있다. 이 일가는 한민족이 죽이고 있다. 그러면 박정희는 한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가족이 내 가족이 다 무슨 죽을 죄를 저질렀느냐? 한민족에 던지는 물음입니다. 또 다른 물음이 가능할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한국 사람 아니냐? 김일성이 한국 사람 손에 죽었습니까? 마땅히 죽었어야 될 자죠. 김정일이는 제명대로 다 살고 죽었습니다. 다 살고 어떻게 보면 천수를 다 하고 죽었습니다. 그때 이코노미스트가 김정일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이런 학살자, 독재자가 제명대로 살고 죽도록 방치한 것은 인류의 수치다 하는 이런 걸 썼습니다. 이런 거를 한국 언론이 사설이 썼어야죠. 자, 김정은, 이 박정희,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이는 이 세력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한테는 어떤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박정희 집안을 이런 식으로 죽이려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집안을 몇 번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외국 사람 눈에는 한민족이니까 한민족이 어떻게 박정희 집안한테는 이렇게 잔인하고 김일성한테는 이렇게 호의적이냐.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동정받아야 할 사람한테 잔인한 자는 잔인한 자를 동정하는 자는 동정받아야 될 사람한테 잔인하다. 잔인한 자를 동정하는 자는 동정받아야 할 사람한테 잔인하다. 이 한국의 이른바 먹물 먹은 사람, 배운 무식자들, 종북 세력, 자칭 민주투사들, 자칭 진보주의자들, 자칭 평화주의자들, 자칭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동정받아야 할 북한 주민, 동정받아야 할 박근혜, 동정받아야 할 국군 포로한테는 잔인하고, 그럼으로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집안이 3대에 걸쳐서 온갖 호화스판 생활을 하면서 권력을 누리고 사람들을 멋대로 잡아 죽이고 하는 것을 방치한 이런 이상한 집단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인들은 지금 박근혜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한국인들은 김일성에 대해서는 무슨 짓을 했느냐? 뭘 했느냐? 이런 물음을 갖게 하는 것이 요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다. 이 재판 결과를 우리가 주시하면서 이 재판 결과가 이 세계 앞에서 한국의 법치주의를 망가뜨리고 한국인의 민족성에 큰 회의를 품게 만드는 그런 재판이 안 되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